안녕하세요. 다다플라워입니다. 이제는 여름이 시작되어 화단에 봄꽃은 어여 정리해주며 봄 동안 즐거웠다 작별 인사와 함께 하루라도 빨리 이 뜨거운 계절을 지치지 않고 견뎌줄 여름꽃들로 눈이 가는 시기입니다. 여름꽃은 전체적으로 봄꽃에 비해 키가 있어 개인적으로 더 이뻐라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오늘은 초록초록 잎사이 화려한 꽃들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친구는 스트랩토카르푸스 삭스룸입니다. 겨울에는 물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식물입니다. 상토와 피트모스 혼합토로 심으셔서 행익용으로 키우실 수도 있으며 꽃도 한 대에서 여러 송이를 보여주는 기특한 친구입니다. 식물의 특성상 곱게 자라는 것이 아니고 늘어지는 형태로 그게 싫으실 경우 계속 자르면서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멕시코 원건키 아기라텀입니다. 서리가 올 때까지 계속 꽃이 피고 지는 식물로 고온과 건조에 강한 편이며 물빠짐이 좋은 양지에서 잘 자라는 편입니다. 땅에 떨어진 씨앗이 자연 발화를 잘해서 한번 심어 놓으시면 그 자리에서 계속 꽃을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여름에 가장 잘 어울리는 꽃 아메리칸 블루입니다. 새순이 나오면서 꽃대가 함께 나오는 아메리칸 블루는 늦은 봄부터 시작하여 가을 늦게까지 지속적으로 꽃을 보여주는 기특한 친구입니다. 여름꽃답게 겨울 추위에는 약한 편이며 물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다음으로는 초연초 3종 세트입니다. 이르면 겨울부터 봄까지 계속해서 꽃을 피우는 식물로 분갈이시 배수가 잘 되는 토양이 좋습니다. 여름에는 통풍이 가장 우선시되며 방근을 해서 키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유통명 물빔으로 더 유명한 코레옵시스 로제아입니다. 물을 좋아하여 물빔이라고 불리우는 만큼 고온다습한 여름철도 잘 이겨내는 편입니다. 키우기 까다롭지 않고 잘 번지기 때문에 넓은 정원을 채우기에 좋은 소재입니다. 다음으로는 하늘하늘 문빔입니다. 햇빛을 매우 좋아하는 식물로 봄부터 가을까지 연속 개화함으로 퇴비를 많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꽃이 한꺼번에 개화함으로 꽃이 만개 후 지기 시작할 때 꽃대를 잘라주면 새순이 다시 올라와 꽃을 오래도록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아직 널리 퍼지지 않은 유니크한 노란 코스모스입니다. 수꾼으로 다년생 노지활동 가능 식물이며 다른 코레옵시스 품종과 키우시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다음으로는 노랑, 빨강, 분홍, 주황 다양한 색상의 큰 얼굴을 가진 에키네시아입니다. 에키네시아는 병충해에 강하고 추위와 더위에도 강한 편입니다. 노지의 척박하고 건조한 흙 속에서도 잘 자라는 편이며 노지 월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년 그 자리에서 예쁜 얼굴을 보여주는 친구입니다. 현재 꽃대를 달고 있지만 대부분 개화 전후로 색상 지정은 어렵습니다. 사이즈는 화분지름 15cm 중품과 10cm 소품으로 판매 중이며 두 상품 모두 건강한 상태입니다. 다음으로는 코레옵시스 루비스타입니다. 코레옵시스 루비스타는 화분에서도 노지에서도 용토를 가리지 않고 잘 자라는 식물입니다.
내한성이 좋아 전국 노지 월동이 가능하며 지금부터 겨울 초까지 장기 개화형 식물입니다. 처음에는 노란색을 많이 띄우다가 나중에는 점차 붉어지며 전체적으로 루비색을 띠는 루비스타입니다. 시골의 한적한 역사가 생각나는 곳, 겹 접시꽃입니다. 접시꽃은 키가 위로 자라면서 꽃을 보여주는 식물로 화분보다는 마당에서 땅심을 받아야 하는 식물입니다. 씨앗 발화 후 첫 해에는 꽃을 보기 어려우며 두 번째부터 꽃을 보여주고 그 다음부터는 손쉽게 번식과 자람을 반복하는 식물입니다. 다음으로는 흔하지 않은 코스모스, 황화 코스모스입니다. 지금부터 가을까지 지속적으로 꽃을 올리며 노지에서는 특별한 관리를 요하지 않습니다. 1년 초이지만 씨앗 번식으로 자연 발화가 잘 되므로 매년 그 자리에서 얼굴을 보여주는 친구입니다. 첫 개화 시 노란색을 띄우며 개화가 진행되면서 주황색으로 변합니다. 다음으로는 흰색 겹 추명국입니다. 추명국은 베란다에서도 쉽게 자라는 야생화이지만 노지에 심으실 경우 그 가치가 배로 뛰는 식물입니다. 내한성이 강해 노지 월동이 쉬우며 양지, 반음지 어디에서나 잘 자랍니다. 다만 뿌리가 완전히 활착 전까지는 물마름에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로벨리아 화이트입니다. 로벨리아는 다년생 스콘초이지만 추위에는 약하여 노지 활동을 하지는 못합니다. 비교적 물을 좋아하는 식물이며 잎과 잎 사이가 좁아 통풍을 위해 수시로 순을 잘라주시거나 잎을 솎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고운 자주색 섬초롱입니다. 햇빛이 잘 드는 양지가 좋으나 방그늘에서도 잘 자라는 편입니다. 배수성이 좋으며 약간 척박한 토양에서 키워주시는 것이 웃자라지 않게 잘 키우실 수 있습니다. 번식은 씨로도 잘 되지만 포기 자체로도 잘 번지는 편입니다. 현재 소품과 중품 두 가지 사이즈로 판매 중입니다. 다음으로는 작고 둥글게 자라는 외성 보틀레아입니다. 보틀레아는 향기가 좋아 썸머 라일락이라고도 불리웁니다. 6월부터 10월까지 지속적으로 개화를 하며 꽃이 만개에도 잘 처지지 않는 습성으로 관리가 쉬운 식물입니다. 진 콧대는 바로바로 잘라주시는 것이 다음 꽃의 개화 촉진에 좋습니다. 보틀레아는 첫 꽃대를 올린 후 양쪽 곁순에서 다음 꽃대를 올립니다. 지속적으로 곁순에서 꽃대를 올리기 때문에 개화 기간이 무척이나 긴 편입니다. 다음으로는 화사한 천인국입니다. 천인국은 덥고 건조한 환경을 잘 이겨내는 식물입니다. 키가 많이 자라지 않아 화단의 앞자리에서 여름부터 가을까지 지속적으로 꽃을 보여주는 식물입니다. 월동 온도는 영하 30도까지로 체크되어 있으나 첫 해에는 보온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는 핑크빛, 보랏빛 아스타입니다. 아스타는 정확히는 국화의 종류는 아니지만 큰 틀에서는 국화과의 식물로 키우시는 방법도 동일합니다. 노지에 심으시는 것이 가장 좋지만 베란다에서 키우실 경우에는 거리대 등에서 키우시는 것이 웃자라지 않고 좋습니다.
개화된 꽃은 잘라주시면서 새로 올라오는 꽃대의 개화 기간을 늘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토플입니다. 토플은 해도 좋아하고 물도 좋아하는 순둥한 식물입니다. 해를 묵으면서 많이 번식을 하지는 못하지만 매년 같은 자리에서 본인의 존재감을 뽐내며 작지만 큰 꽃으로 존재감을 뽐내는 식물입니다. 다음으로는 우리나라 여름에도 끄떡없는 천일홍입니다. 고온 건조에 강한 식물로 해를 매우 좋아하는 식물입니다. 과습에 약한 식물로 물을 자주 주시는 것보다는 한 번에 충분히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노지 월동이 가능한 스토케시아는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는 식물입니다. 간격을 두고 심으시면 번식에 용이하며 식재 후 활착시까지는 흙이 너무 마르지 않게 유지시켜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꽃을 풍성하게 보시고 싶으시다면 꽃이 지고 난 후 적심을 하시면서 가지를 잘라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하얀 마가렛 꽃과 닮은 샤스타 데이지. 샤스타 데이지는 노지에 심으실 시 키가 많이 자라는 대신 줄기가 단단하여 지지대가 필요 없이 깔끔하게 자랍니다. 장기 개화형으로 비옥한 사질 토양을 좋아하며 물을 좋아하나 장마철 심한 과습기에는 주의를 요합니다. 다음으로는 낫달맞이와 같은 꽃을 가졌지만 와이셔츠 단추만한 사이즈의 애기 달맞이 꽃입니다. 수영이 깔끔하고 5월부터 8월까지 긴 개화 기간을 자랑하는 애기 달맞이는 딱히 관리를 요하지 않는 식물로 한겨울에도 붉은 잎으로 작지만 존재감을 과시하는 식물입니다. 풍로초는 야생화 입문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으셨을 손쉽고도 연중 개화하며 기특한 베란다용 야생화입니다. 작은 꽃과 잎사귀에 앙증맞은 잣대지만 뿌리를 근상시켜 작은 나무처럼 키우실 수도 풍성하게 꽃다발처럼 키우실 수도 있는 다채로운 매력의 식물입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 감사드리며 날은 덥지만 초록이들 사이에서 잠시나마 휴식이 되셨길 바랍니다. 더운 날씨에 초록이들도 식집사님들도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식물 택배 발송은 7, 8월에도 문제없이 안전하게 출하됩니다.